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계속 오르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죠. 6억 불이나 계속 매도 중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왜 주식을 계속 팔까? 정말 고점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숫자 보세요. 55입니다. 자,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지난주에 계속 그 4자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리고 5자 처음으로 넘었다가 이번에는 55까지 왔습니다. 이게 56이 되면요, 욕심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뉴트럴이거든요. 중립 구간 마지막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트럴과 그리드, 욕심 구간 사이에 딱 걸려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가 이제 완전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인데 지금 0.25냐 0.5냐는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임박하니까요. 근데 대신 금리 인하가 임박했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뭐 무너지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해요? 근데 보통 금리 인하할 때는 시장이 정말 안 좋아야 되거든요. 이 미국 시장, 미국의 그 노동 시장이 전부 다가요. 근데 지금 그 미국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에서도 여러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일단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지. 연준 의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이 Fear and Greed Index도 막 요동칠 것이고, 주식 시장도 수직 상승할지 아니면은 다시 내리꽂을지 이 움직임이 판단될 텐데, 근데 아마 수직 상승, 내일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나쁘진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플러스인데요. 자, 다우가 0.13 상승 중에 있고, S&P 0.11, 나스닥도 0.15입니다. 자, 크진 않지만, 자, 이 전체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죠. 이게 지금 좀 전에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와 흐름이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씩 기대감들이 더 나오고 있는 거죠. 내일, 이 연준 의장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십시오. 지금 70.85입니다. 자, 오일 가격은 뭐 계속해서 60달러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폭풍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살짝 반등했는데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요, 3.6입니다. 계속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일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 3.5 아래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면 이 고속 성장주 테슬라 같은 주식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염려와 걱정이 함께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타이틀에도 나오지만요, Fed Rate Cut Decision Risk Investor Angst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0.25냐 0.5냐를 두고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지금 반대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당연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 빅스텝으로 가느냐, 소위 점보로 갈 것이냐, 0.25냐, 베이비로 갈 것이냐거든요. 자, 먼저 JP 모건의 데이빗 켈리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JP 모건답습니다.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Freaking people out by being too hawkish라고 합니다. Freaking people out. 사람들을 아주 공포감에 쩔게 할 거다, 거죠. 사람들을 두려움에 내몰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Being too hawkish. 이 너무 매파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5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것은 지금 시점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if they cut rates aggressively here. 자, 지금 여기서 벌써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0.5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it's kind of, 굉장히 비유가 좋아요. It is kind of lowering piano down from the fourth floor of the building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 피아노 보이십니까? 자, 피아노를요,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금리 인하는, 이 마치 4층에서, 이 빌딩, 4층 빌딩에서 피아노를
1층으로 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내릴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딪혀서도 안 되고요. 조심조심 충격을 주면 안 되겠죠. 높은 데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많이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내릴 땐 저렇게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뭐 서너 명이 움직여야 또 기계도 써야 되고요. 저렇게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 내릴 때 내려가는 게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릴 때가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무릎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금리를 내릴 때는 조심스럽게 가자는 거죠. JP모건 납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는요, 이 0.25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55%는 이 현재 0.25지만 현재 45% 정도가 0.5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hope they cut the 50 basis point라고 합니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냥 0.5 가자라는 거죠. 내가 바라기는 0.5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0.25로 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건 0.5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지금 0.25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지금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유가 뭐냐면요.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I think rates are just too high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5.5? 이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3%대에 머물렀는데 미국만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물가도 이미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지금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하면 이거 경제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 각자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0.5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실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피부에 와닿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0.5를 바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가들이나 큰 거시경제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0.25가 낫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반응처럼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여 온 거예요. 자, 정말 내일 한번 봅시다. 이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연준 의장 발언 한마디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일 있을 0.25냐, 0.5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미 이건 임박한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요, 좀 더 길게 보는 눈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어저께 그 9월 16일 날 이 투자들의 예상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로 내릴 것이냐 할 때, 자, 지금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를 보라 그랬죠.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9월 16일 날 포캐스트가 뭐냐? 어저께는 자, 지금 검정색 선 있죠. 더 많이 내려와 있죠. 3.5까지 내려갑니다. 2025년도 상반기잖아요. 지금 2025년도 말 되면은 3%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0.5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0.25, 0.25, 0.5면 이게 지금 올 연말만 거의 1% 내려가고 내년 2025년도 뭐 1, 2, 3, 4, 5, 6 그 6개월 사이에 자, 충분히 또 1%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합 2% 이상도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내년 상반기 주가는 정말 이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리세션의 조짐이 없고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이 꾸준하게 상승,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향 이러면요, 정말 이거는 골디락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자산을 사 모아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그런 금리 인하의 2%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디스카운트가 다 됐는데 전부 다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도요, 다 그만큼 이 계산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0년 물금리도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항상 중요한 것은 내일 0.25, 0.5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 전체 그림을 본다면,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향후 수년 동안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남들이 겁먹고 남들이 공포에 쩔어 있고 지금 공포에 져서 9월달 이 시간이요, 오히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공포감에 쩔어 있을 필요 없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엔케리 자금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 당연히 미국 주식과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타이틀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Bank of Japan's next rate hike may come in December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지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죠.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장도 나와서 금리를 우리가 올릴 것이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넘버 2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혼란스럽냐? 지금 일본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요, 여러분 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금리를 이 일본은행이 못 올리는 이유는요. 자,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 하나가 있고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내부적인 거는요. 금리를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본 기업들이 결국 비싸게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일본 기업들이 경쟁률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자, 일본 기업들 지금 사실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정말 약해졌잖아요. 옛날 세계를 주름 잡던 그 제조업이 다 사실은 그 경쟁력을 이미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많이 뺏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만하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까지 올라가 버린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요, 이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 잃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한대로 막 마음껏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올릴 수가 없어요. 물가도 최근에 2.8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3% 넘어가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에서의 모종의 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가까운 건 잘 아시죠? 자, 미국의 지금 제넷 옐런 의장도 과거에도 그 비슷한 발언들을 몇 번 했었거든요. 환율을 이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라.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년 중에 다 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미국 정부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니네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지금 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라고 했을 때,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이제 그동안 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 거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엔캐리 자금이 쫙 빠져버립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일본의 금리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금이 빠져버리면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칠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요. 그럼 미국 지금 대선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인식한다면요. 일본이 지금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금리 올리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Consensus among the 32 analysts. 32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요.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중에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이번 주에 이 일본은행의 미팅에서 no change라는 거야. 전혀 금리 인상에 변동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2명 전체가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기 힘들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요.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일본 자체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률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고뇌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그리고 10월 달도 그리고 11월 달도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뭐 나중까지 밀린다. 금리 인상이 적어도 12월까지 밀린다 그러지만 그때도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요. 연말까지 엔화가 140엔
정도 될 거다. 달러 대비라는 겁니다. 자, 160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140 정도면요. 그냥 무난하게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면 딱 정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내려가니까 1%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 여기에 맞춰서 연동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걸 가지고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지금 뭐가 변화가 올 거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캐리 자금이 뭐 한꺼번에 빠진다거나 이런 공포감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요즘 언론들도 제가 레거시 미디어들이 참 요즘 많이, 과거에 비하면 형편은 없어졌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요, 제가 계속 이 미국의 월가 소식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의 모든 제가 신문들은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테슬라 주가가 오전에 상승하다가 오후에 다시 좀 거꾸로 내려가는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그런 어떤 이유들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이유를 찾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자체에 지금 이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론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테슬라 stock is falling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 불과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뒤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보세요. 테슬라 stock is rising. 테슬라 주가가 또 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It is a league of its own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마치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뭐 동무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같은 언론입니다. 베론즈입니다. 여러분, 베론즈가 사실 나름 굉장히 좀 이 주식 분석에서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괜찮은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몇 시간 사이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내리잖아요. 그럼 내일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내렸는데 오후에 오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Tesla stock is falling, Tesla stock is rising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들,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거든요.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들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요즘은 그냥 거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제 영상을 보시면은 매일매일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손금 보듯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요.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낡은 옛날 얘기들이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갑자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사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요즘 너무 형편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여러분,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기자하면은 기자들이 전부 다 알 것 같고 모든 만능 지식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자들도 자기 그냥 분야만 조금 더 아는 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테슬라에 대해서 매일 체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 들여다보겠습니까?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거의 미국 거 그냥 카피하잖아요. 미국에 보면은 테슬라 반대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언론들도 현대자동차나 여기에 사실은 지금 언론의 또 광고나 이런 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매일 모든 것들 다 보다 보니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들이 나오면요. 야, 얘들 또 그냥 피리에 그 뱀이 춤을 추듯이 또 춤을 추는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의 안정제를 비타민 안정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맨날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또 최근의 흐름도 보면 좀 떨어졌다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이게 10월 10일 막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크로에 따라서 그렇고 요즘 계속 단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10일까지 그 흐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uncertain한 것,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니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견고하게 떨어져주면 땡큐하고 계속 조금씩 더 사모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나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엔비디아 소식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CEO, 우리 젠슨 황이요. 자, 엔비디아의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지금 이 6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무려 6억 3천만 달러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자, 6억 3천만 달러치. 막 무지막지해 보이죠?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저런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 저렇게 큰 액수를 팔아? 이렇게 사실 숫자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큰 액수다 보니까요. 근데 6월달 이후니까 6, 7, 8, 9.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지금 엔비디아 CEO가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6, 7, 8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수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비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CEO가 판다? 야, 이거 고점이야, 고점. 내부자가 다 팔았다? 고점이야, 고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고점인가?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롱 중에 제일 대표적인 조롱 하나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We are at the beginning of AI revolution.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그 젠슨왕이 그때 했던 얘기죠. 젠슨왕이 그 분기 발표 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기 발표하면서 지금 먼저 우리가 We are at the beginning of AI. 지금 이 AI는 이 끝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시작 지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제 막 팔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인프라 깔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But I'll sell every day at the start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주식을 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지금 이제 시작이라며.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전처럼 10배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5배도 오르기 힘들고요. 그러나 꾸준히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분위기인데 어찌됐건 이제 시작이라는데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근데 이 자기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계속 오를 거면 더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를 거면 팔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신의 모순,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롱은요, 전형적인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향해서 이 CEO가 주식을 파니까, 그리고 내부자들이 좀 파니까 그렇게 욕을 했는데, 자, 실상은 뭐냐? 팩트를 알아야겠죠. 자, 이 팩트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도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제가 뭐 계속 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사모아 가는 것도 좋고, 바이 앤 홀드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일단 보십시다. 젠슨 왕이 현재 이 주식을, 이 엔비디아 주식을 몇 주를 갖고 있는가?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몇 주 정도 갖고 있냐면 대략적으로 9억 3,40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9억 3,400만 주요. 9억 3,400만 달러가 아니고요. 9억 3,4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자,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무려 126.7 빌리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6 빌리언 하면 뒤에 7을 뺄게요. 6 빌리언 하면은 6조입니다. 그리고 26 빌리언 하면 26조예요. 그러면 126조 원을 이 가량의 이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126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판 거 있죠. 이 판 게 지금 얼마냐? 이 630밀리언이잖아요. 이게 6억 3천만 달러라 그랬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 대략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6조에 6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지금 몇 퍼센트냐? 퍼센테이지로 바꾸면요, 0.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0.5%요.
이번에 엔비디아 CEO가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다 팔아봐야 지금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0.5%예요. 여러분, 이 정도도 못 파나요? 이 정도도 못 팝니까? CEO는 뭐 그냥 땅 파먹고 일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월급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CEO들도요, 큰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기업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 넘버 1까지 올라가고 넘버 1, 2, 3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기업인데 이런 CEO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없겠습니까? 가깝게는 자기 가족들이 이거 뭐 집 좀 사달라, 자동차 좀 사달라,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 공부한 데서 이 또 기부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마친 대학교에서 기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기부 문화거든요.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본인 재단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을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서 투자를 하고 재단도 넣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자기가 돈 쓰고 싶은 거 자기 집도 더 큰 집을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비싼 차도 한번 또 탈 수 있는 거고 또 뭐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비즈니스를 차려줄 수도 있고 그게 다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잘 안 다루거든요.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왜 다룹니까? 프라이버시는 놔두는 게 좋아요. 너무 어떤 개인의 삶을요, 너무 깊이 있게 자꾸 얘기하는 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젠슨 왕은 자기가 이 돈으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자기 프라이버시 얘기합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월급 얼마 받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요? 너무 깊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미국산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인데, 여러분, 전체 자산에서 이번 주식 판 게 0.5%인데 그 정도는 팔아도 되죠. 여러분들도요, 테슬라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자율주행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테슬라 주식만 만약에 50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올랐을 때 50억이 됐을 때에 1억 정도 팔아봐야 그 0.5%잖아요. 그 1억 정도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50억에서. 그리고 50억에서 사실 5억, 10%만, 5억만 빼더라도 그거 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빼서 뭐 집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여기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있는데, 126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6조를 땡겨 써도 되고요. 26조를 써도 괜찮아요. 사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요. 근데 자꾸만 언론들과 한국에서도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CEO가 판다. CEO가 파니까 다 파는데 이런 자꾸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이 레거시나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자꾸 보시면요. 여러분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젠슨왕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난들이 자꾸 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엔비디아는요,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요. 경고합니다. 그냥, 이 괜찮은 주식을 계속 바이 앤 홀드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3와 샤오미 SU7. 자, 샤오미 SU7은요, 샤오미 옛날에 대륙에 실수를 해가지고 핸드폰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핸드폰이나 만들지 이제 자동차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U7이라고 모델 3의 대항마라고 내놓은 거죠. 생각보다 지금 반응 좋아요. 뭐 예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그 그린 색깔 있죠. 초록색 선이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3 판매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샤오미의 SU7 노란색도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꾸준하게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워낙 또 그동안 핸드폰으로도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번에 내놓은 것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안에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가 미국에서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꾸준히 이 SU7도 팔리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FSD입니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도요, 이 FSD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FSD 자율주행이 중국에 내년 1분기 때에 오기만 한다면 지금 1분기 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FSD를 판매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요. It's not yet playing a big role in the buying deci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FSD가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중국에서 아직 허락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구입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판매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죠. 테슬라의 FSD면요,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웬만한 걸 다 커버했기 때문에 카메라로 다 분석을 다 하게 되죠. 조금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운전을 쓰다 보면요, 결국은 중국의 흐름도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요, 훈련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잘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FSD가 이제 장착이 돼서 사람들에게 테스팅도 쓰게 하고 하면요, 결국은 판매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FSD가 자율주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도 중요하고 더 많이 팔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요. 지금보다도 자율주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훨씬 더 판매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 업체들은 막 그냥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막 팔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나야 됩니다. 많은 중국 회사들이 더 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편없는 어떤 질적인 것들도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중국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 막 정부 보조금 막 뿌려가지고 좀 너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샤오미까지 뛰어들면 다 끝난 거죠. 아니 뭐 지금 화웨이도 만든다고 그러고 모든 회사들이 다 뛰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보조금 가지고 막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과잉 그 공급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허락이 되고 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판매에도 매출에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혜수였습니다.